장례식 다음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울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얼굴이 낯설어질 것 같아서였다. 엄마가 떠난 뒤 내 인생은 하루 만에 장례식 전과 장례식 후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끼어든 단 하나의 단어. 김도윤. 상주복 대신 검은 코트를 걸치고 나는 민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영은 우리보다 먼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은 늘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유리하다. 지영은 그런 걸 본능처럼 안다. 언니, 차 여기에요. 지영이 말하는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분했다. 차분하다는 건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다. 민석이 낮게 말했다. 지영아, 오늘은 제발.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나도 가만히 있을게요. 우리 다 같이 어머니 뜻대로 하자.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내 속이 뒤집혔다. 어머니 뜻? 지영이 그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차가 박준호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멈췄다. 유리 빌딩 7층. 법률사무소 JH라는 간판이 지나치게 반짝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런 곳은 살면서 한 번도 올 일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 발은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마치 엄마가 오래전부터 나를 여기로 밀어 넣어둔 것처럼. 사무실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 도윤이 아버지라고 말했던 사람 이벽 쪽에 앉아 있었고 낯선 중년 여성 하나가 손가락을 꼬매 바닥만 보고 있었다. 나는 속삭이듯 민석에게 물었다. 저 사람 어제 봤지?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만 피했다. 그 눈빛이 더 끔찍했다. 민석은 알고 있다. 김도윤이 누군지.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그때 문이 열렸다. 박준호 변호사가 서류철을 안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늘 무섭다. 특히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에. 오셨군요. 고인의 장녀 김수진님, 장남 김민석님, 그리고 배우자 박지영님. 지영이 즉각 반응했다. 배우자요? 전 민석이 아내고 법적으로도 가족이에요. 박준호는 미소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네, 기록상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영이 순간 굳었다. 기록상이라는 말. 서류의 세계에서 사람은 이름과 도장으로만 존재한다. 박준호는 테이블 위에 투명 파일을 하나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듣기 싫어했던 단어가 적혀 있었다. 유언장. 내 숨이 가늘어졌다. 박준호가 말했다. 먼저 고인의 유언장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별도로 남긴 메모와 사진이 있습니다. 어젯밤 그 봉투에서 이미 일부를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이 바로 끼어들었다. 사본이요? 연본은요? 연본이 따로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박준호는 지영을 잠깐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연본은 아직 제 손에 없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지금 보는 게 사본이에요. 네. 하지만 사본이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원본이 확인되면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석이 목이 메인 소리로 물었다.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 박준호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내 귀에는 폭발처럼 들렸다. 유언장에는 상속 대상 재산 목록이 있고 상속인 지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 목록에서 이름 하나가 지워졌다는 흔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영이 거의 외치듯 말했다. 지워졌다고요? 누가요? 어머니가요? 아니면. 박준호는 말을 끊었다. 저는 사실을 읽겠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었다. 집 예금 보험 토지. 나는 숫자에 약한데도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때렸다. 엄마는 늘 나는 가진 거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서류 위에 엄마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지영의 눈이 서류에 붙었다.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박준호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상속인 항목을 읽으려는 순간 그는 잠깐 멈췄다. 여기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 나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봤다. 상속인 목록은 원래 3줄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2줄만 또렷했다. 김수진, 김민석.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지운 듯한 흔적이 있었다. 지운 흔적은 칼로 긁어낸 것처럼 거칠었다. 검은 잉크가 번져 있었고 종이가 얇게 찢어져 있었다. 지영이 숨을 들이켰다. 왜 내 이름이 없어요? 그 질문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정확히 말하면 공포였다. 나는 지영을 바라봤다. 엄마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걸까? 박준호가 말했다. 박지영님. 유언장 사본에는 배우자 민석님의 법정 상속분 관련 문구는 있으나 별도의 특정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나는 뭐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박준호는 또 기록상 같은 얼굴로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 원장은 고인의 의사입니다. 지영이 민석을 돌아봤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민석이 입술을 깨물었다. 지영아, 엄마가 왜 이랬는지부터. 지영이 끊었다. 이유? 이유는 뻔하지. 나 싫어했잖아. 나보고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영아, 지금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아니야. 지영이 내게 쏘아붙였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나는 서류를 가리켰다. 지워진 이름. 그게 누구 이름인지.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준호는 펜을 들어 지워진 자리를 조심스럽게 가리켰다. 지워진 흔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고인의 필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인의 메모는 필압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이 지운 흔적은 힘이 너무 세고 긁는 방향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지웠다면 이런 식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나는 입술이 말라붙었다. 엄마가 지운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지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조용해질 때의 지영이 더 무섭다. 언니. 지영이 나를 불렀다. 어제 봉투에서 사진 봤죠? 도윤이라고. 어머니 아들이라고. 민석이 숨을 삼켰다. 지영이 한 글자씩 꺼냈다. 혹시 유언장에서 지워진 이름. 김도윤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뚝 떨어졌다. 박준호가 대답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년 여성, 아까부터 손을 꼬고 있던 낯선 여자가 갑자기 흐느꼈다. 그 울음은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의 울음이었다. 그의 이름 지워졌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도윤이에요. 정혜 언니가 끝까지 숨겼던. 나는 그 여자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자는 눈물을 닦고 나를 똑바로 보았다. 나는 도윤이 엄마예요. 사무실이 정지했다. 민석이 몸을 뒤로 젖혔다. 지영은 입을 벌리고도 소리가 안 나왔다. 나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말도 안 돼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박준호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사본이 아니었다. 종이 상단에 찍힌 붉은 글자. 열람 제한.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제목. 유언장 접수 기록. 박준호가 말했다. 고인의 유언장은 사망 후에 처음 작성된 게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 다른 경로로 접수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영이 소리쳤다. 누가요? 누가 접수했는데요? 박준호는 종이를 탁 뒤집었다. 그 종이에는 이름이 있었다. 주소도 연락처도. 그리고 내가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 이름이 지영과 너무 가까운 이름이라는 거였다. 박지영. 아니었다. 하지만 성이 같았다. 박.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거 우리 오빠 이름인데.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뭐? 지영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우리 오빠 박태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제 새벽 전화 목소리가 스쳤다. 봉투를 열면 당신 가족이 끝난다. 그 목소리의 끝이 이제 지영 오빠라는 형태로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내려앉았다.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라진 이름이 누구인지 확정하려면 원본 유언장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원본 어디 있어요? 박준호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주소지에 있습니다. 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집이요? 거기면 우리가 다 뒤졌잖아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검은 모자, 마스크, 고개를 푹 숙인 채. 그가 박준호에게 짧게 말했다. 원본 제가 찾았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박준호가 물었다. 가져왔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 앞면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수신 김도윤. 그리고 그 밑 아주 작은 글씨. 발신한 정에. 그 순간 지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거 내놔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어디서 본 눈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아버렸다. 그 남자의 눈이 어젯밤 새벽 빈소로 들어가던 그림자의 눈과 같다는 걸. 테이블 위로 갈색 봉투가 툭 내려앉았다. 앞면엔 또렷했다. 수신 김도윤 발신 한정에. 지영이 손을 뻗었다. 그거 내놔요. 박준호 변호사가 냉정하게 막았다. 절차대로 확인합니다. 봉투가 열리고 서류가 나왔다.
유언장 원본 엄마의 서명과 도장이 그대로 찍힌 종이었다. 박준호가 첫 줄을 읽었다. 상속인 1 김도윤.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지영의 입이 벌어졌고 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숨이 막혀서 손끝이 저렸다. 박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상속인 2 김수진. 상속인 3 김민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엄마의 친필로 덧붙은 문장. 단 상속인 중 1인의 자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그 지분은 전액 김도윤에게 귀속한다. 허위 자격 그 단어가 우리 목을 죄었다. 지영이 터졌다. 허위가 누구예요? 누가 가짜인데요? 그때 원본을 가져온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그 원본 내가 찾았어. 드러난 얼굴에 지영이 굳었다. 오빠? 남자 박태준. 지영의 친오빠였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왜 원본을 갖고 있어? 박태준이 유언장을 톡 두드렸다.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맡겼거든. 그리고 내가 들고 있어야 너희가 움직이니까. 박준호가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박태준 씨 이름으로 유언장 접수 시도가 있었던 기록도 확인됩니다. 지영이 소리쳤다. 오빠, 그게 무슨 짓이야? 박태준은 대답 대신 하얀 봉투를 꺼냈다. 이미 뜯긴 봉투였다. 그럼 이거부터 보자. 봉투에서 나온 건 가족관계 증명수상세. 박준호가 고인 메모를 읽었다. 원본 유언장 열기 전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3부를 확인할 것. 박태준이 씩 웃었다. 봐라. 정의 아주머니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요구했어. 그는 종이를 펼쳐 한 줄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김도윤 관계자. 지영이 숨을 들이켰다. 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사본에서 사라진 이름이 도윤이었던 거야? 박태준이 시선을 내게 돌렸다. 도윤만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그의 손가락이 우리 셋 중 누군가의 이름 옆 관계 칸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그 작은 표기가 이상했다. 너무 이상해서 눈이 먼저 믿지 않았다. 지영이 먼저 비명을 삼켰다. 그게 뭐야? 박태준이 낮게 말했다. 이제 알겠지? 엄마 유언장은 상속 싸움이 아니라. 그가 종이를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가리는 판이야. 그 순간 박준호가 조용히 덧붙였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단계는 자격 확인입니다. 나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풀렸다. 2부의 끝은 한 문장이었다. 상속인 가족이 아닌 나.